아주 혈색도 좋아지시고 혈액 검사 수치가 모두 좋아지셨습니다. 전 그냥 선생님이 지시하신 대로 음식을 가려 먹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아직 괜찮아. 고지혈증? 기름진 음식만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때가 낀 배수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찌꺼기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단 한 번에 막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바로 그것들이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중성지방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쌓이게 만든다면 그건 치료가 아니라 천천히 병을 키우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끊어둬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주면 변화를 느끼고 3개월이면 검사 수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막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연구소의 정석쌤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오해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진짜로 병을 만드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과 인슐린, 그리고 염증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수치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하나의 도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가 잘 다니려면 도로가 깨끗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LDL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LDL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LDL이 산화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녹슬고 변질된 상태로 바뀌는 순간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깨끗한 기름이 아니라 오래된 찌든 기름이 배수관에 들러붙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LDL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 때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당분입니다. 특히 설탕,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밥, 빵, 면, 과자, 이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내보냅니다. 이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몸은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동시에 LDL 상태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혈관 안쪽은 원래 매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산화된 LDL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또 쌓이면서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검진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몇 달 뒤 큰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간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식단까지도 혈관 상태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으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딱 3가지만 제대로 끊으셔도 혈액 수치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밥, 빵, 면, 떡, 과자, 심지어 달지 않다고 느끼는 음식들까지도 몸 안에서는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은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남은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은 겁니다. 지방을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라 당을 먹어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 음식이 아니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 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공식품과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식용유, 마가린,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기름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열과 화학 처리를 거친 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자연 상태의 기름이 아니라 손상된 기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혈관 안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매끈하면 LDL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마치 깨끗한 벽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벽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산화된 LDL이 들어오면 그냥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막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기름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름을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과일과 간식의 지나친 섭취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많이 드시거나 식후 디저트처럼 계속 드시면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양 조절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자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혈당 올라가고, 인슐린 올라가고,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면 독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둘째, 가공식품과 변형된 기름. 셋째, 과일과 간식의 지나친 섭취. 이 3가지만 줄이셔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건강식만 먹으면 되겠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오히려 더 열심히 챙겨 드셨던 음식들, 그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고지혈증을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수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드시는 것,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트밀에 꿀을 넣고 과일을 듬뿍 올리고 우유나 시리얼처럼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이 많이 들어온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트밀 자체는 괜찮지만 같이 드시는 조합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결국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당덩어리 식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아침 건강식으로 드신다고 하죠.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씹지 않고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섬유질은 줄어들고 과당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몸에서는 설탕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 그냥 적당량을 씹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저지방 식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지방이 문제니까 지방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 저지방 제품, 기름 없는 식단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지방 제품들, 맛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넣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입니다. 지방을 줄이고 그 자리를 당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은 줄였지만 혈당은 더 올라가고 중성지방은 더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까지 함께 줄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무조건 줄여버리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끊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끊는 동시에 올바르게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혈관을 살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고 움직여야 하는지 딱 한 번 들으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어떻게 드시냐면 빵, 시리얼, 과일, 주스 이렇게 가볍게 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조합입니다. 아침부터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날 하루 전체가 지방을 쌓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침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단백질 중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계란, 생선, 두부 이런 단백질 위주로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이 늦게 옵니다. 이것만으로도 간식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밥을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을 조금 줄이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먹는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식사 후에 10분만 걸으십시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혈당을 크게 낮춰줍니다. 아주 강력한 습관입니다.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늦지 않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늦은 시간에 많이 드시면 그 에너지는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가능하면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공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헬스장 가야 한다, 힘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조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식사 후 걷기는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단백질, 점심은 순서 조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활을 바꾸셨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분이 있고 반대로 단기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술도 많이 하지 않고 운동도 가끔 하셨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면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신호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70대 여성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과 LDL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음식 줄이고, 과일량 줄이고, 가공식품 끊고, 아침 식사를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 후 10분씩 걸으셨습니다. 딱 그것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피로감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배가 덜 고파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크게 떨어지고, LDL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좋아진 겁니다. 세 번째는 65세 남성분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빵, 면, 간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계속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가 크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약이 막아주고 있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3가지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고 과일이나 간식을 자주 드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 음식을 줄이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30분 걷고 계신다면 이미 몸은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2주면 느껴지고 3개월이면 수치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3개월 뒤 결과가 달라지고 오늘 미루면 3개월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고 방치하다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고지혈증의 문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과 잘못된 기름, 그리고 과일과 간식의 지나친 섭취. 이 3가지만 줄이셔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더 하십시오. 아침은 단백질, 식사 순서 조절, 저녁은 가볍게 하루 30분 걷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2주 뒤에 변화를 느끼시고 3개월 뒤에는 검사 수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히는 방향으로 갈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갈지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첫 번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연구소의 정석쌤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